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아는 변호사 있냐? 야, 주변에 아는 변호사 없어? 라고 소개를 부탁하죠.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최근에 방영을 시작한 법률 드라마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최근에 저희 주변 변호사분들도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그런 드라마가 있죠. 그래서 현재 또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워낙 입소문이 크게 나서 저도 잠깐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극중에서 다루는 사건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특히 첫 번째 방송되었던 70대 할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다리미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 그래서 검찰은 그 할머니를 살인미수죄로 기소 제기했고, 자신의 로펌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우영우 변호사는 살인미수죄 부분을 상해죄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현직 변호사들도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또는 놓칠 수 있었던 쟁점을 찾아냈던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봐도 이 드라마는 누가 고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드라마 전체를 조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도 우영우 같은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해서 사건을 일사천리로 풀어나가는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속에서는 우영우 변호사가 사건을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는데,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는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게 맞는 변호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변호사를 선택해서 선임계약까지 체결했다면 그 변호사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몇 가지 기준은 꼭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사실을 물어보고 사실을 전제로 변호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를 만나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열정이 있는 변호사.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죠. 두 번째, 열정이 있는 변호사. 열정이만 있다고 해서 사건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는 없죠. 드라마 속에서도 우영우 변호사하고 최수연 변호사인가요? 판사실을 막 찾아가서 부장 판사 앞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열정은 있었습니다만 경험 부족으로 꼭 체크해야 할, 그 당시에 탈북 여성을 변호했나요? 거기에서 자수에 의한 감경이 필요하다는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놓쳐버리고 다른 부분을 집중해서 열정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경험도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변호사의 상담을 할 경우에 마치 환자가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듯이 변호사를 만나는 상담자도 변호사에게 나의 법적인 상태를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서 변론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변호사가 봤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5가지 유형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수박 그달기식으로 무릎만 보는 사람. 변호사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달 그 스케줄, 6월달 스케줄만 잠깐 보여드려도 이 정도 되거든요. 스케줄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쓰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릎만 계속 본다? 변호사들이 좋아하지 않죠. 또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박 그달기식의 질문을 반복하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과 동일한 답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숨기고 유리한 점만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일은 이제는 전부 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변호사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변호사가 고민해서 그에 따른 자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드린 사건 중에서도 그분은 스토킹 범죄로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가서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나는 자기는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가서 처벌 불원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2차 피해가 되고 만약에 처벌 불원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112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건이 더 커져버린, 혹을 때려 하다가 혹을 붙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은 사람 세 가지 유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본인보다는 법과 관련해서만큼은 변호사가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고민할 시간을 나누는 사람, 그런 분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몇 명의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선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개개의 변호사들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명 정도의 변호사를 만나서 의견 교환이나 상담을 해보고 그 중에 자신과 어느 정도 코드가 맞다라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법률 상담에 따른 상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느냐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시즌만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료가 이렇게 정액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서 그 정도는 받아라, 얼마 정도를 받아라고 이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자유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보통은 뭐 변호사의 경력, 그 다음에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시간당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에서 상담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서 어쨌든 의뢰인이 보유했던 시간, 그 다음에 그 의뢰인이 지출했던 상담비는 만약에 정식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걸 공지해 주는 것이 최근에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무료 아니야? 사건 선임도 안 했는데 왜 상담할 때 돈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 변호사분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맨날 그런 분들은 법률 쇼핑만 하고 상담 쇼핑만 하는 걸로 변호사들이 인식하기 때문이죠. 또 그와 관련해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변호사 알아야 되고 의사는 알아야 된다 하는데 아는 변호사라고 해서 매번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거 묻기만 하면 결코 그 아는 변호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상담이나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일정 부분 치르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변호사와 아는 것을 떠나서 친분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 상담을 넘어서 정식으로 선임을 한 경우에 그러면 선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선임료는 정확하게 얼마다 하고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들마다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다투는 사건인지 정상 참작을 구하는 사건인지 또 법정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투입해야 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를 고려해서 선임료를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라마나 보고 있는 그런 우영우 변호사 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그 우영우 같은 변호사의 초봉이 약 한 1억 2천만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에 나오는 그 파트너 변호사인가요? 정명석 변호사. 그 정도 파트너 변호사면 보통 시간당 보수가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책정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 변호사나 최수연 변호사처럼 신입 변호사 내지는 주니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니까 그 3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1시간 변론을 하면 대략 얼마가 나온다 머릿속에 가늠이 되시죠? 그렇게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전관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사건 해결이 잘 되지 않겠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 위안은 될 것 같습니다. 전관 변호사, 속칭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면 아마 일반 변호사보다는 최소한 3배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소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건의 결과가 좋다는 보장도 없고 또 좋은 결과가 난다는 확실한 통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의 기준으로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짱변이 생각하는 변호는 변호사와 판사, 검사 간의 친분 때문에 사건의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서
성실과 열정으로 전체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이 변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지 않아야 할 변호사 또는 피해야 할 변호사. 첫 번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오로지 달콤한 결과만 이야기하는 변호사. 두 번째, 내가 누구누구 잘합니다. 이 사건 맡은 검사 잘합니다. 이 사건 배당 진행 중인 재판부를 잘합니다. 누구누구 안다라고 과시하는 변호사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송의 결과, 소송의 성패를 100% 장담하는 변호사 피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행하는 소송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또 사실에 따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지 무조건 100% 성수한다 그렇게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난생 처음 겪게 되는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왕 잡을 거라면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동아줄을 잡아야 되겠죠.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